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장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오늘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강장님이 그 남자다운 목소리가 강력하게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작은 이모 이야기예요. 네네네. 네, 맞아요. 작은 이모님 이야기면 무속과 관련돼서 이제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강장이죠. 정확한 때는 저희 작은 이모가 저희 친누나 돌이 좀 지난 지가 얼마 안 된 시기였다고 해요. 예. 그때 저희 큰 이모는 대구에 정착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외삼촌께서는 울산에서 정착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저희 엄마랑 손을 잡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작은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근데 제주도로 또 내려가는 이유는 돌비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외가 쪽 집안 대대로 신줄이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이모는 안 받고 저희 외삼촌은 아예 영향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하고 작은 이모가 좀 크게 그 신줄을 많이 타고나셨는데, 제주도에 간 이유는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무당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중 하나는 강신무라고 해서 외부에 있던 신이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세순무라고 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줄의 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대부분은 그런 강신무 아니면 세순무로 나뉩니다, 무당이. 근데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세순무도 되고 강신무도 되는 겁니다, 저희 작은 이모는. 그렇다고 다른 무당분들처럼 복비 받고 전 봐주고 굿비 받고 굿하는 이런 무당은 아니지만 그냥 무속인이죠. 근데 강신무로 내려온 신은 아시다시피 장군님 할아버지고, 그리고 세순무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은 4분 정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1분하고 할머니 3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간 이유는 그 세순무로 내려온 4분의 신을 치성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주도 살이를 하기 위해 내려간 거였고, 그렇게 해서 시기가 저희 친누나가 돌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주도로 내려가신 거죠.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주도 메인 마운틴이 있잖아요. 한라산. 메인 마운틴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워낙 그 산은 또 기운이 좋다 보니 강신무로 내려온 저희 그 장군 메인 신이시죠. 그 주신을 또 치성 드리고 기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고 세월도 좀 지나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터를 잡은 곳은 어떻게 보면 외지인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텃세 아닌 텃세도 조금 있었지만 별탈 없이 여자 3명이잖아요. 저희 누나까지. 여자 3명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살이를 하고 간다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살갑게 대하니까 그 마을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트고 점점 얼굴도 익혀가면서 마을에서 다 같이 좀 잘 지냈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도 가까운 이웃은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랑 어머니는 또 해녀 이런 거는 또 못 하시니까 이제 해녀분들이 물질하러 나가면 거기에 가서 찬도 조금 만들어주고 물질하는 거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답니다. 한날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희 누나를 케어하느라고 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고, 작은 이모는 조금 속도 답답하고 그날따라 왠지 바닷가도 좀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싶었대요. 그렇게 해서 산책을 이렇게 나갔는데 밖이 굉장히 시끄럽더랍니다. 엄청. 그래서 뭔 잔치하나 생각해서 그 시끄러운 쪽으로 걸어가 보니 엄청난 구판이 크게 열려 있더랍니다. 근데 그 전에 구판이 열리니 이런 소식도 못 들었고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구판이 열려 있더랍니다, 마을에. 그리고 그 구판 열린 곳을 가니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이웃 사촌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천도제를 하나 뭘 하나. 근데 그 당시에도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아시다시피 신엄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승도 따로 딱히 없고 굿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테두리, 그러니까 틀만 안 뿐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해서 아무렇지 않게 갔죠. 그렇게 거기서 막 구판을 열고 이런 거 구경하고 구판 끝나고 나오는 음식도 먹고 하다가 그 구판에서 구슬한 분이 그 집의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 상태가 굿이 끝났는데도 딱히 그렇게 시작과 끝이 뭐 다른 걸 못 느끼셨답니다. 이모께서 일단. 그래서 이게 무슨 구슬했길래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에 계속 쳐다봤답니다. 그냥 그 아저씨를. 근데 아무 예를 들어서 빙의가 됐으면 그 당시에 작은 이모께서도 빙의된 자를 수없이 봤을 텐데 빙의자의 모습도 아니야. 네. 그리고 뭐 누가 주위에 뭐 끼라든지 이런 게 그 아저씨를 괴롭힌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상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짝 무슨 우울증이 있는 사람처럼 좀 우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 할 뿐이었고 뭐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이모는 아저씨를 계속 쳐다보다가 느끼셨답니다. 그 후에 이 구판을 연 무당이 그냥 굿비만 받아 처먹고 사기를 쳤구나. 그냥 사기굿이구나. 그걸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막 그 구판을 정리하고 있는 바라지랑 악사분들 그 사이에 있는 한 그 무당을 딱 쳐다보니 그 무당도 마침 저희 작은 이모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눈이 마주쳤답니다. 무당과 무당이.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 구판을 한 무당도 저희 이모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저희 이모도 피하지도 않고 한참을 둘이서 눈싸움을 하듯이 쳐다봤답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보니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 무당이 별거 아닌데 뭐 흔히 말하는 X도 아닌 게 뭣도 아닌 게 뭐 이래 깝치듯이 쳐다보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이모가 황당해가지고 그냥 피식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그 끝판한 무당은 눈을 쓱 깔면서 피하더랍니다. 저희 작은 이모 눈빛을. 그렇게 해서 이 새끼가 이거 사기 쳐놓고 어이가 없네 이거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또 그 이웃한테 굳이 또 왈가왈부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구판을 했을 거니까 딱히 뭐 이거 사기니 뭐니 그리고 이모가 거기 내려간 이유는 단지 이모가 모시는 신분들의 치성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지 거기서 무업이나 뭐 무속적인 일을 하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무속인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왠지 또 귀찮은 일도 생길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갈 생각이었고 거기 계속 머물 게 아니니까 그래서 딱히 티도 안 내고 그냥 그 자리가 끝났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일상적인 생활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구판도 슬슬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 한참을 잊혀져 가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나를 저희 작은 이모께서 등에 포대기로 해가지고 업으시고 바닷가를 조금 걸으면서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갯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바다의 파도도 좀 매섭게 치고 있던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그 갯바위 위에 그날 굽술했던 아저씨분이 그 갯바위 끝자락에 서 있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아저씨 이래 바람 불고 한데 저게 왜 있노?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몸을 살랑살랑 옆으로 조금씩 흔들더랍니다. 약간 술 취한 사람 맹키로. 그래가지고 위험해 보이는데 생각이 돼서 이모가 아저씨 위험한데 그거 잊지 말고 좀 나오이소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또 저희 어머니는 또 귀찮은 일 쉽게 말을 하자면 엮이기 싫어가지고 됐다 그냥 가자 말했으면 됐지 그냥 가자 이래서 가려고 두 분이서 등을 돌고 가다가 저희 엄마하고 작은 이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시선을 돌리더니 야야 큰일 났다 저희 작은 이모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어머니가 야 아저씨 떨어졌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서있던 곳을 다시 쳐다보니 서있던 아저씨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고 진짜 빠졌나 바다에 빠졌다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빠졌다 어쩌노 막 이러면서 된 거죠. 그래서 이모가 저희 누나를 업고 있다 보니까 상황 판단은 이모가 더 빠르고 좀 더 냉정하고 이랬지만 누나를 업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희 어머니 보고 일단 마을에 가서 빨리 마을 사람들하고 빨리 소방서에 전화해라. 빨리 가라 언니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빨리 마을 사람들 불러라 이러면서 보내고 이모는 평정심을 찾고 그 아저씨가 서있던 갯바위를 걸어갔답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일단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어디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맹정신이라면 분명히 살려달라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물 위로 호우적거리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수어링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은 그래서 갯바위 쪽으로 그 아저씨가 서있던 위치까지 조심조심해서 저희 누나를 이모가 업고 있던 상황이니까 위험하지 않게 최대한 안전하게 바다 쪽을 바라봤다. 네. 근데 온데간데 없더래요. 뭐 진짜 빠진 거 맞나 이러면서 파도가 너무 심한데 큰일이네 생각하면서 계속 바다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쫙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먼 곳에서 이렇게 면봉같이 하나가 뭐가 나와 있더랍니다. 볼록. 그게 이렇게 그 멀리에서 이렇게 천천히 오더랍니다. 가까이. 천천히 와서 시야에 들어오고 정확한 형체가 보일 때쯤에 보니까 아저씨더랍니다. 그래서 이모가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데요? 이러면서 파도가 이래 심한데 무슨 수영을 그래 합니까? 누가 물사람 아니랄까봐 뭐 합니까?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많이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오더랍니다. 갯바위 쪽으로. 그리고 갯바위 앞쪽까지 왔는데 그때서야 이모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왜 뭐가 이상하냐 물어보니 사람이 헤엄쳐서 오는 거면 뒤에 발을 첨벙거리거나 몸도 보여야 정상 아니냐. 맞지? 수영을 하려면 일단 일자로 엎드리든 눕든 일단 몸은 보이지? 근데 야 이모가 말했잖아. 면봉 대가리 같은 것만 나와 있었다니까. 얼굴만 있었다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맞네 이상하네 이랬죠.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 그게 가까이 왔어. 머리만 떠서 온 거지 물에서. 근데 이모가 말하지 않았냐. 파도가 치고 있었다고. 매섭게 치고 있었다고. 근데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꼿꼿하게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귀신이가 이라니까. 모르지. 근데 가까이 왔대요. 이렇게 그게 갯바위 앞쪽까지 왔대요. 앞쪽까지 와서 고개를 들고 저희 작은 힘으로 쳐다보면서 웃더랍니다. 아저씨가. 그 순간 알겠더래요. 이 새끼가 아저씨 아니구나. 귀신 새끼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일단 저희 작은 이모는 저희 누나를 업고 있으니까 최대한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그냥 바로 고개를 돌리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신경 끄고. 더 이상 뭐 허튼 짓 안 하고. 왜냐면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한테 무슨 악영향이 끼칠까봐. 그래서 마을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이랑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럼 마을 사람들이랑 와야 될 텐데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더랍니다. 마을 쪽에서. 무슨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언니야 뭐하는데? 왜 사람들 안 데리고 왔나? 이러면서 물어보니 저희 어머니가 말을 못 하더랍니다. 말을 못 하고 허공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 언니야 뭐 하는데? 이러면서 언니 이런 거 한두 번 보나?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내가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갔는데 아저씨가 집에 계셨다 이러더랍니다. 저희 작은 이모는 알잖아요 어차피 상황을. 그래서 뭐 알고 있다.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내 이야기 해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자 하고 저희 작은 이모가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서 마침 집에 딱 도착하니까 저희 누나는 잠들어 있고 해서 살포시 방에 눕혀놓고 저희 엄마하고 부엌에 와가지고 찬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고 앉았답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어찌 된 거냐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니 이제 말을 해줬답니다. 뭐 이래 돼서 이랬는데 딱 봐도 그 아저씨 아닌 것 같다. 아니고 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 아저씨 형상으로 해가지고 내를 괴롭히려고 한 건지 뭘 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언니 니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전문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노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또 별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별일 있으면 우리 할배가 뭐 도와주겠지 이러면서 넘어갔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이모가 그 모시고 있던 장군 할아버지를 또 믿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두 분께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날 뒤로 며칠 동안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그렇게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보내고 저희 작은 이모는 그 갯바위를 한 번씩 가면서 도대체 뭐하는 귀신인가 영감가 싶어서 또 찾아보려고 갔는데 그 뒤로 또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이렇게 내 앞에 대차게 와가지고 실실 쳐오고 가는 귀신은 또 처음 보네 이러면서 이모는 그때 그런 애는 또 처음 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네가 훤한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마을이 너무 시끄럽더랍니다. 막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막 싸우는 것 같은 소리 들리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막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일단 누나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해서 엄마가 저희 작은 이모를 등 떠밀어가지고 이모가 나가본 거죠.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구판했던 집에서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해서 가서 보니 아저씨가 불 지를 거라고 계속 휘발유를 막 뿌리려고 하고 있더랍니다. 그거를 그 집 할머니하고 아저씨 와이프분 사모님하고 이렇게 막 말리고 있었고 아줌마 할머니가 막 말리고 있고 그 아들내미도 같이 막 말리고 있고 그 아저씨는 계속 기름통을 들고 불 지르려고 막 하고 있더랍니다. 예. 근데 이모가 그거를 계속 많이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뭐 딱히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장정 한 명에 할머니, 아줌마 3명이서 붙어가지고 뜯어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뭐 저희 작은 이모가 힘이 세서 그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라면 가서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그냥 몸도 안 움직이고 딱히 별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불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지배적으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서가지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줌마하고 할매하고 야 와서 좀 도와줘라 이러면서 막 제주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일단 제주도 말로 해서 그냥 막 하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이모는 그냥 많이 쳐다봤답니다. 계속 아저씨를. 근데 어느 정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움직이던 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서 저희 작은 이모 쳐다보면서 웃더랍니다. 근데 그 웃는 표정이 그때 물에서 봤던 놈이랑 똑같은 표정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모는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등 돌려서 그냥 바로 집에 갔답니다. 너무 기분 더럽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날 그 화를 저희 친누나의 애교와 베이비 페이스를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면서 화를 깔아앉히고 저희 어머니랑 뭐 밥 먹고 이야기 좀 하고 TV 좀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집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문에 누가 막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씨 밤에 뭔 짓이고 또 동네에 뭐 갔네 이러면서 꿈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동네를 쳐와가지고 하필 골라도 이딴 데를 골라가지고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짜증이 나서 너무. 그래서 대문을 나가면서 누군데요 이러면서 대문을 탁 열었는데 온몸이 폭삭 젖어있는 아저씨하고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 아저씨하고 똑같은 아저씨인데 한 명은 폭삭 젖어있고 한 명은 활활 타고 있는 이 아저씨 2명이 서 있더랍니다. 서가지고 젖어있는 아저씨는 저희 작은 이모를 보고 너무 춥다 내 좀 따뜻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 아저씨는 너무 뜨겁다 내 좀 차갑게 해달라면서 내 좀 시원하게 해달라면서 그 이모는 보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 이모는 둘이 껴안아라면서 둘이 껴안으면 되겠네 왜 나한테 그러냐면서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니 둘이 물과 불인데 둘이 껴안았어. 한 명은 꺼트리든 한 명은 식후든지 알아서 해라고. 똑같이 생긴 거 둘이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하냐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냥 피식 웃더니 가더랍니다. 둘이. 이모가 화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어처구니가 없더랍니다. 뭐 하는 것들이길래 내한테 일어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 나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날 그 꿈을 꾸고 그 아저씨 2분이 등을 돌려서 나가고 저 멀리 사라지고 잠에서 탁 깼는데 또 동네가 시끄럽더랍니다. 네. 또 뭔 일이고 왜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노 이러면서 옆에서 저희 엄마하고 누나는 잠들어 있고 아직 저 이모는 짜증나네 진짜 이러면서 나갔는데 이제 연기가 가득한 거죠 동네가. 그래갖고 뭔 일이고 이러면서 주위 둘러보니 구판했던 그 아저씨 집에 불이 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희 작은 이모 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떠오르면서 섣불리 거기를 가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리고 무슨 공황처럼 이렇게 뭔가 이게 속이 갑자기 메스껍고 어지럽고 막 이렇더랍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그냥 뛰었답니다. 그 불난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또 불난 집은 시끄럽고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소방차가 온 것 같고 해서 굳이 가갖고 이모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상황이면 그래서 이모는 안 좋은 속과 이런 몸을 이끌고 무작정 바다 쪽으로 갔답니다. 탁 트인 공기를 마시려고. 근데 이모가 이 바닷가 쪽으로 간 곳이 그 아저씨가 그 빠졌을 때 서 있었던 그 아저씨 똑같이 생긴 연가가 서 있던 그 갯바위로 이모가 갔더랍니다. 이모도 모르게. 그래갖고 거기 서가지고 아씨 하필 와서 또 이딴 데 왔네 이러면서 또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한참을 그렇게 심호흡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더랍니다. 마을에.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모도 조금 괜찮아졌고 해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서 몸도 마음도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불난 집으로 가본 거죠. 갔는데 이미 초상집이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이렇게 타신 거죠. 불에. 그래가지고 운명을 좀 달리하셨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초상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또 지금처럼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또 그런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집에서. 근데 집은 이미 불탔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있는 친척 집에서 이렇게 장을 치르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장 치르는 장례식 집을 가가지고 저희 엄마는 누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냥 작은 이모만 가신 거죠. 갔는데 그때 구판했던 그 사기꾼 무당이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탁 앉아갖고 고기하며 밥하며 이렇게 처먹고 있더랍니다. 그 무당이. 근데 이모가 그 무당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화가 너무 끓어오르더랍니다. 진짜. 가자마자 그 무당이 할머니이셨거든요. 이모 말씀으로는. 근데 가자마자 이모도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뺨을 쳐 올렸답니다. 일단 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뺨 맞은 무당은 당연히 저희 이모 보고 이 미친 이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감히 내를 이러면서 막 제주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하니까 이모는 더 열이 받아가지고 아씨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면서 막 표준어를 쓰던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또 뺨을 2차례나 더 때렸답니다. 예. 더 때리고 나서 이모도 자기도 이제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굽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이 천하나 이러면서 어디 사기칠 게 없어가지고 구판에 사기치고 아무 이상도 없는 아저씨 그렇게 굿해가지고 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면서 이모가 막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호통을 치니까 당연히 그 장주인 그 아저씨 아들하고 아주머니 할머니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모든 포커스가 그 무당한테 쏠리겠죠. 그렇게 쏠려서 이제 다구리 아닌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모가 직접 안 나서도.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면서 조금씩 등 떠밀려서 이모는 그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고 조금 멀찍이 서가지고 그 다구리 까이는 무당 할매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불덩이하고 물이 이렇게 떠 있더랍니다. 이렇게 도깨비 불처럼 불 하나 하고 물방울이 이렇게 하나가 둥둥 떠 있더랍니다. 그 할매 옆에. 그래갖고 와 저거는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일단 뭐 이모는 그때까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 뭐 영가도 아닌 귀신도 아닌 저 두 개가 분명히 문수를 써도 쓴 건데 이 할망구 이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고 내가 막 생각이 된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일단은 뭐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할머니는 바라지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그 할머니 무당이 대처한 모습이 딱 봐도 왠지 자기 탓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하고 상주인 아저씨 아들하고 그다음에 그 아줌마하고 할머니하고 다 저희 작은 이모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진짜 몰라서 미안하다면서 막 고맙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와중이었고 복덩이가 왔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우리가 진짜 죄송하다 미안하다면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하더랍니다. 근데 이모는 뭐 그럴 의도도 아니었고 맞잖아요. 그냥 아저씨가 친하게 지냈던 이웃 사촌인 아저씨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온 건데 뭐 뜻하지 않게 이래 상황이 됐으니 뭐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아저씨한테 인사드리고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황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제주도살이가 끝났어요. 그 제주도살이를 한 게 한 이모 기억으로 1년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다시 큰 이모가 있는 대구로 왔답니다. 그렇게 대구로 와서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렀죠. 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제주도에 또 한 번 시성 들이고 하기 위해 간 거죠, 제주도로. 10년 만에. 그냥 갔다가 그 머물렀던 그 마을로 오랜만에 가본 거죠, 이모도. 궁금하니까. 그때 어르신들이나 이제 이웃 주민들이 아직도 계시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있던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랍니다. 그나마 조금 나이가 좀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계셨더랍니다. 그때가 날이 조금 더워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모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 어르신께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잠깐 터를 잡았었는데 그때 계셨던 이웃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다. 몇 집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계시던 이웃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니까 그 어르신께서 작은 이모 보고 처음에 제주도 말씀으로 막 하는데 저희 이모가 못 알아들으니 이제 그 집에 있던 그 어르신 며느리 분 같은 분을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통역 아닌 통역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그때 살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다고. 왜 그러냐? 이러니 온 마을이 다 불타서 그때 새벽에 불이 타서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싹 다 정리를 하고 여기 다시 마을을 세운 거다. 아, 그럼 한 분도 안 계시냐? 그러니까 안 계신대요. 그래서 이모는 너무 비통하고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혹시나 남아있거나 할까봐 네. 이렇게 좀 1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천도해드릴 분 있으면 천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더래요. 한 분도 남아있는 분이 안 계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하네. 한 분 정도는 있을 법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안 볼 수가 있지. 분명히 그런 화재로 인해 돌아가셨으면 한이 조금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침 제주도에 저희 작은 이모가 알고 계신 지인 무당분이 한 분 계셨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둘러보고 그 지인분을 만나러 간 거죠. 만나러 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야기를 나와서 그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지인 무당분한테 이야기를 하니 이런 할망구가 있었고 그 할망구 때문에 그때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내가 이번에 10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그 마을을 들려서 이렇게 그 마을에 대한 사연을 좀 들었는데 뭐 이래 돼서 이래 됐단다. 참 희한하다. 도대체 그 할망구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나도 또 뺨 한 차리 때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 무당분께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혹시 그 네가 말한 그 무당이라는 할매가 그때 당시에도 할머니긴 할머니인데 흰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카락 새까맣고 허리도 빳빳하게 서 있고 키도 조금 있고 등치가 조금 있는 할머니 아니었나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근데 이모가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분명히 모습은 할머니인데 머리가 시꺼먼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맞다, 머리가 새까맣더라. 할머니인데 주름 짜글짜글한데 머리도 희한하게 새까맣더라. 염색을 했나? 그때 염색이란 게 있었나? 이러면서 희한하네. 생각해보니까 맞네. 어떻게 하냐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인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 할매 참 별나다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럼 뭐하는 양반인데 이러면서 물어보니 뭐 돌비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태에서 신을 모시는 분들보다 이 섬이나 이 물가에서 모시는 분들이 엄청 억세고 이런 거 아시죠? 알죠. 네. 네, 좀 더 뭔가 빡빡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할매가 정말 뭐 만신이고 영검한 그런 분은 아닌데 정말 특이한 게 수살기하고 화마기를 모시는 미친 할망구였답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화마기하고 그 다음에 수살기를 살날리는 그런 미친 할망구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아저씨 구판을 열었는데 자기는 엄청난 돈을 받고 구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판 열었는데 먹 같은 게 일단은 자기도 무당이랍시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저희 작은 이모로 쳐다봤는데 저희 작은 이모의 만약에 장군님이
보이셨다면 그 할매한테 장군님이 보이셨으면 아마 네. 허튼 짓을 안 했을 텐데 그 새순무로 내려오신 분들은 워낙 장군님이 세시니까 길을 못 펴시고 이렇게 그냥 계셨던 신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새순무로 내려오신 집안 신줄의 신들을 조금 치성드리고 기도드려서 조금 이렇게 어깨 좀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드리려고 온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이모께서 그냥 간병인처럼 이렇게 모시던 신들이었다 보니 너무 약해 보였던 거죠. 그 할매한테. 네. 근데 그 할매는 진짜 제대로 된 신을 모신 게 아니라 수살기하고 화마, 이 불귀신이죠. 쉽게 말하면 물귀신, 불귀신 두 개를 모시고 있던 아주 미치광이 무당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이 눈가리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비슷한 영환이 띈 거지. 그래 놓으니까 저희 작은 이모가 하찮게 보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둘이서 눈싸움 할 때 그 기백이 안 꺾이니까 그냥 지가 기백이 꺾여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래 돼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그 할망구 눈가리에는 저희 작은 이모가 그렇게 센 뭐가 안 느껴지고 무당으로도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자기가 데리고 있던 화마 불귀신하고 수살기 물귀신을 보내서 그렇게 괴롭힌 거고 이모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나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때 다구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구리에 대한 복수심에 그 마을을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그 할매가 되게 그쪽의 지역에서는 좀 소문이 많이 났답니다. 미치광이로. 괜히 엮이면 진짜 제대로 된 무당도 솔직히 수살기, 화마기가 둘이서 덤벼들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모 말씀은 그래요. 그냥 힘들 수도 있고 대처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 말 그대로 더러운 할망구다. 그러니 건드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딱히 그 할매한테 막 할 수 있는 다른 무속인이 존재도 하지 않는 제주도였다 보니 딱히 손을 못 쓰고 있는 와중에 갈 때는 화려하게 바닷가 바위 절벽에서 불에 탄 채로 바다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 할매가. 그렇게 해서 일단 세상은 떴답니다. 그렇게. 요렇게 좀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요 이야기가 저희 작은 이모한테 엊그제 들었거든요. 엊그제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랑 밥 먹고 어머니랑 같이 밥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TV에 그 마침 조이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귀신 보는 그 드라마죠? 네, 맞아요. 그게 딱 나오는데 마침 저희가 봤는데 그 학교에 있는 화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딱 보시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런 거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화마 맞지 저런 놈들이지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제 이야기가 아닌 작은 이모 이야기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어차피 뭐 강장님의 이야기는 믿고 듣지만 이모님의 이야기도 재밌고 강장님이 겪은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너무나 무섭고 재밌기 때문에 그냥 강장이라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참여하실 때도 강장님만의 그 색깔이 있는 이야기들을 항상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꼭 그런 경험담으로 또 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